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자체가 개설한 공로, 그 공로에는 이제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좀 섞여 있습니다. 하천 정비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도로이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런 농로를 사유지 소유자 등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질문. 2011년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배수시설 정비 사업을 한 곳에, 수백억을 들여서 한 곳에 내가 농지 200평을 2022년에 취득하고, 또 그 옆에 국유농지 또 200평을 임차해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당시 개설된 농로를, 2011년도에 개설된 농로를 이웃 토지주가 여러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인데, 통행로가 막혀서 농지 개량조차 못하고 있어 지자체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답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부동산 공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 소유자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절차로 해결책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 다리가 보이시죠? 그게 이제 소하천으로 이어지는 그 다리이고요. 그리고 화살표 셋 중에 왼쪽 것은 정상적인 마을길이고, 오른쪽 두 개는 농로입니다. 이 농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겠다는데 그 중간에서 방해를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지자체가 시행한 당시 정비 사업의 사업계획 및 도면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객관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대형 사업은 해당 행정법 절차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아마 도시계획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에 고시하였을 것이므로 우선 도시과를 통해서 주무부서를 확인한 후에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했던 주무부서와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하는 부서들을 확인한 후에 행정정보 공개 요청으로 자료를 확보하면 될 것입니다. 그 사업계획에는 산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여 당시 상황이 재현되어도 재발되지 않을 정도의 배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산사태 이전의 상태로 온상 복구하기 위하여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공사 도면과 주변 임야 및 농지의 통행로, 그러니까 농로 말입니다. 농로를 확보하였을 것이고, 산사태로 훼손된 농지의 복구 방안도 수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내가 지금 200평, 200평, 400평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 좋을까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통행로를 막고 있는 사람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가 없다면 막으면 불법행위죠. 지자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법정 도로가 있고 사실상 도로가 있다고 대법원 구의다 19804에서 요건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정 도로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101가지 공익사업에 대하여 각 법령 절차에 따라 수용 보상하면서 사업 시행을 하여 도로관리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국가나 지자체 소유인 도로를 말하는 거죠. 이제 보상을 다 하고 말입니다. 그걸 이제 법정 도로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자체가 사실상 유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상 도로란 사인이 소유한 도로를 소유자 스스로 공로로 제공하였거나, 새마을 사업 때 1970, 80년대 새마을 사업 때 마을길로 내놓았으면 그 관리 지금 지자체가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공로로 제공하였거나 또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통행로를 시자체가 포장해서 일반 공중에 제공한 경우는 이걸 이제 지자체가 관리한다, 점유한다 라고 하는데, 이런 사실상 도로는 소유자가 통행을 막으면 법원이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를 비교 교량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보상하지 않고도 마을 주민들이 쓰고 있는 도로는 지자체가 유지 관리하고 있다면 그 책임을,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이거나 아니면 토지 인도라든지 이런 걸 소유자가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본인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교량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 이때 타인은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도 포함된다고 하는 겁니다.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자체나 국가나 또 주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무 땅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썼으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행로를 막고 있는 사람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통행로 민호는 여러 부서가 각각의 법령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해복구로 개설된 도로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 수립 부서가 있고, 또 그것을 실시계획을,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도시계획 사업으로 했다면 이제 실시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공한 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지자체는 이제 실제로는 감독만 하고 하청을 줬겠죠. 그래서 시공한 부서가 있으며, 준공 후에 도로, 교량 등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최초에 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뭐 예산 관련 때문에 예산 쪽에 부서가 더 많이 참여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 계획은 인허가를 통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좀 세밀하게 공사 관련 부서가 좀 의견을 더 강하게 냈을 것이고, 그리고 준공되고 나면 이걸 또 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또 다르죠. 그래서 허가부서와 유지관리부서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무부서를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주변에 개설된 도로는 농로로 봐서 농지과가 관리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도로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도로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었고, 사업 시행자한테, 지자체장한테 있었고, 그 도로는 보상이 됐든 안 됐든 개인이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주무부서를 찾아야 되는데, 주무부서가 서로 떠미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하천 주변에 개설했던 그 농로, 그 주변에 이제 농지나 임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썼던 그 농지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개설된 도로를 농로로 보았다면 농지과가 관리할 수도 있고, 국공유 재산이므로 회계과가 관여할 수도 있고,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비법정 도로에 해당한다면 건설과가 관리 주체가 될 수도 있으며, 또 중간에 교량이 있다면 그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행위허가 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업무를. 그래서 그런 업무는 누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를 이제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그 담당 부서들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 말입니다. 자,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지방개정법 제74조 1항, 제82조 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중 행정재산에 관해서는 사건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면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 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 중에 하나인 민법 제219조의 소정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건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법정의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당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그 국공유지를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한테 사용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사건의 설정이니까. 그런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해줄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 행정당국에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도 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허가청인 행정당국과 지금 신청하는 내가 어떤 법률적 검토를 해서 법정 요건에 맞으면 그냥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적극 행정이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주민들에게 통행권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사태가 난 후에 지자체가 개설해 준 농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100년 이상 사용했던 농로이기 때문이죠. 현재 지적정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농로를 개설하면서 그 소유자로부터 기공승낙서 등 사용 동의를 받았을 것이므로 당시 공사 자료를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211조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의 통행을 막으면 민법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또 침해를 받은 자는 통행 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조 신의측 및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도로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행 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다음에 보면 이제 형법 185조에 대한 설명 등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통행권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통행로 관련 민원의 해결 순서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여기는 이제 농로죠, 특정인이 막으면 민원처리법에 의한 고충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지자체 감사팀에 진정할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한 여러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해서 확보한 다음 그 진정서에 첨부하고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 해결이 빠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감사부서도 이런 행정법 절차나 민법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핵심을 못 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런 각종 서류들을 첨부해 준다면 감사부서가 일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자체 감사팀도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해당 부서를 감싸는 소극행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진정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쳐줄 겁니다. 특히 순수 농업인이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및 농기계 출입로는 국가 및 지자체가 급하게 해결해 줘야 될 업무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지자체가 국공유 토지 및 사유지에 배수시설을 정비하면서 기존의 농로까지 개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국가이든 지자체이든 사인이든
소유자로부터 모두 사용 동의를 받았거나 아니면 사용 권한이 있었을 것인데, 당시 개설된 농로를 특정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방해한다면 1차적으로 그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는 주변 농지 및 임야 소유자가 영농 및 영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농로를 개설하여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기관이 소극 행정을 하면 주민들은 고충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되고, 안 되면 소송을 해야 되고, 또는 사인을 상대로 통행 방해 금지 소송을 하거나 또는 형법에 의한 고소 고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